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요즘 경기도 부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경기도 부천시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고강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 갖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숨은 진주, 기회가 보이시나요? 기회를 잡고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유기주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고강동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고강동은 최근에 발표된 고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대장 홍대선이 고강동을 지나가게 되고, 또 최근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고강동의 일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고강동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내용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장 홍대선은 이전의 계획은 원종 홍대선이었었는데요. 원종 홍대선의 사업 기회를 먼저 보면 기간은 2014년부터 2030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 구간은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18분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며, 정거장은 총 9개소로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그리고 홍대 입구이고, 사업비는 1조 3,188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것이 최근에 2021년 4월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2,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 건설 내용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 홍대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천과 관련된 것은 옥길동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의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강서구청으로 해서 홍대구까지 가는 곳에 새롭게 대장 지역이 연결이 된다는 요 라인이 되겠고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대장 홍대선의 위치를 보면 이곳이 계양 신도시가 되겠고요. 대장 신도시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종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렇게 대장 신도시에 연결되는 이곳으로 해서 대장 홍대선이 되겠고요. 특히 이곳에 고강역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됐던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 원 투자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21년 제2차 신규 사업 선정 결과에서 특히 일반 근린의 부천, 파주, 동주천이 경기도에서 3곳에 선정이 됐는데요. 신규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일반 근린형과 주거지 지원형,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 3가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관련된 D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지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는 25년부터 9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부천시는 지역 자산과 연계한 거점 복지 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을 하고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이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의 저소득층과 원주민을 대체하는 문제점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살리기는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지역에,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은 5만에서 10만 제곱미터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그리고 일반 근린형은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은 20만 제곱미터 내외의 상업 지역 상권에, 그리고 경제기반형은 50만 제곱미터의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에 진행되는 뉴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고강동에서 진행될 것은 이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장단점을 보면, 먼저 장점은 실거주민들의 강제 이동 등이 없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정비사업 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이 되며 상권 활성화로 인한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원활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요.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경우 기존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에 갈등이 발생이 돼서 지역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 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강동 뉴딜 사업지의 위치를 보면 지도에서 이곳이 부천 IC가 되겠고요. 그리고 7호선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춘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까치울역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딜 사업지는 이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고리울 청춘 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 위치는 고강동 384번지 1원, 사업 면적은 186,780제곱미터, 사업 유형은 근린재생형,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는 144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로 선사숲 문화특화, 그리고 청춘과 다시 청춘센터 조성, 그리고 고리울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상생하는 마을 경제기반 만들기 내용을 보면 고리울 상권 활성화, 경제실험 고리움집,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만들기, 그래서 그 내용은 고리울 하우징, 고리울 안심교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천시에서 발표된 부천시 정비사업 중에서 고강동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두 곳이 진행이 됐는데요. 고강 3-1구역, 그리고 고강 3-2구역에 있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7곳으로 총 1847세대가 예상이 되며 현재 공사 중인 세안빌라는 고강동 377-15회 10필지로 약 2100제곱미터, 조합설립 인간의 세종빌라의 고강동 289-2회 10필지로 이곳 외에 15곳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강동에는 대장 홍대선이 건설됨으로써 지하철 소외 지역에서 탈피가 되고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재건축 2곳, 가로주택 사업 17곳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고강동 일대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강동 384번지 1원 약 18만 제곱미터에 국비 72억 원, 도비 14억 4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이 10억 원, 47억 6천만 원 등 총 144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경기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